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저 바닥까지 내려갔던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이 하늘 끝까지 쫙 끌어올려주는 수다학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요, 이제 그 온라인 학습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진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효과적인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예전에는 저희가 사실 필근 씨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 온라인 학습, 뭐 아이가 그냥 굳이 싫어하면 아예 안 시키셔도 된다. 네, 그 좋아하는 아이만 시키고 싫어하는 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온라인 학습이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면 정말 온라인 학습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정말 뛰어난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뭐 일단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하다가도 네. 중간에 이제 버벅대거나 렉 걸리면 짜증 나거든. 아, 그렇죠.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이 수업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 집에 있는 컴퓨터 이 사양 좋은 걸로 좀 바꿔야겠지 않을까. 아, 그런, 그게 교훈이에요. 그런 교훈을 합니다. 필근씨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학습 환경을 잘 만들어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요? 그러네. 이게 그 환경이 산만하면 아무리 그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싶어도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부모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이렇게 포장을 포장을 또 이렇게 이게 이제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받아주신 거잖아요. 네, 포장지가 너무 예쁜데 뜯어보면 돌멩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야. 대단합니다. 선생님들 센스가 있으셔요. 네, 포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필근 씨 얘기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중요한 꿀팁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한대희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김남준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잘 입력해 놓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실제 예를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다는 반응이 제 귀 속에. 그렇죠.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 온라인 학습의 방향을 갈피를 잡지 못했던 분들이 그 이서연 선생님 강연 한 번을 듣고 거의 지금 뭐 방향을 다 잡았습니다. 한 번에 잡았네.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럼?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내비게이션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네, 온라인 학습 시대를 살아가게 된 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집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아이가 혼자서 알아서 학습 습관을 잡아간다는 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습 습관을 잡아가는데 아이들한테 혼자서 잘하라 그러면 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 하죠. 못하죠. 예, 오늘은 부모님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것들을 챙기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얘기엔 지금 학부모님들이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귀가 쫑긋. 그렇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구나. 딱 지금 집중을 바짝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대희 교수님의 이야기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꿀팁 어떤 건지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학습을 잘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있고 선생님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공간에 있지 않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혼자서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습 전부터 학습이 끝난 후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전에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학습과 휴식 혹은 놀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장치를 마련해 보자. 가정에서의 학습의 가장 어려운 점은 가정이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휴식의 공간이라는 암묵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집에서는 쉬고 싶지요.
아이들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집이란 학교와는 다른 편안한 곳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장난감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놀 수 있는 놀고 싶은 공간이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학습의 공간과 휴식의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적 공간의 분리 혹은 물리적 세팅의 변화는 마음의 세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리적 세팅의 변화는 공간의 분리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의 차이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칸막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업 중 혹은 휴식 중이라는 글을 써놓은 팻말이라든가 같은 간단한 장치를 이용해서 여기는 지금 학교고 수업 중이고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와 같은 생각이 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사나 판사가 수술실이나 재판장에서 특별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바꿔 앉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혹은 팻말을 걸어 놓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의식을 정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학습 과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를 만들어 보자.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간단한 장치를 생각해 봅시다. 가령 화이트보드에 오늘 학습할 시간표를 적어두고 수업을 하고 난 이후에 표시를 하거나 동그라미를 한다든가 세모를 한다든가 가위표를 한다든가 간단하게 자기 평가를 하는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치북이나 탁상용 달력을 세로로 잘라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표시를 하고 한 차시의 수업이 끝나면 1차시 종이를 넘기고 2차시 종이를 넘기고 한다든가 자석이나 스티커를 이용해서 1차시 했고 2차시 했고 3차시 했고 이와 같이 학습의 상황을 스스로 표시하게 하고 자기 평가를 해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수학 익힘책에는 차시별로 자기 이름과 공부한 날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칭찬 스티커를 붙여서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표시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판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종이를 넘기거나 자석 혹은 스티커를 붙이면서 수업을 잘 들었다는 표시를 함으로써 학습 과정에서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장치는 부모가 한눈에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사용하게 할 때에도 억지로 강요할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재밌어 하도록 혹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부모와 잘 소통할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도록 유도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학습 상황판이나 일지와 같은 산출물 만들고 모으기 활동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아이들이 모니터만 보고 있지 않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도록 노트를 하거나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수학학습은 선생님의 설명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지금 쓰고 그리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노트나 스케치북 같은 곳에 매일매일 일지처럼 조금씩 메모를 하면서 수업 듣도록 하기.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라면 모니터에서 진행되는 계산을 눈으로 보지만 말고 직접 손으로 써보아야겠죠. 또 도형 단어의 학습이라면 모니터에서 등장하는 그림을 따라 그리거나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된 학습 일지에 진행 중인 학습 내용을 따라 쓰거나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하게 메모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수업을 한 결과들이 모여서 한 권의 공책을 다 채우게 되면 학습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 학생들은 무언가를 쓰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될 수 있으니 아이들의 쓰기 능력이나 성향을 보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지를 쓰게 하는 것은 쓰는 행위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에 말씀드릴 학생들과의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학습 결과를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 만들기. 아이들이 학습이 끝난 후 혹은 부모가 퇴근한 후에는 학습 상황편을 보면서 오늘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수업은 재밌었는지, 수업 중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물으면서 학습 상황판이나 일지를 이용해 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기계적으로 학습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실증을 낼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학습과 관련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죠. 선생님께서 뭐 재미난 이야기 해주셨는지 아빠에게 이야기해줄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을까 하는 그런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서 오늘 수업 시간에 뭘 배웠지? 혹은 진도가 구구단까지 나갔니?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학습 내용과 관련된 화제로 이끌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형과 관련된 단원들은 최근에 와서 구체적 활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색종이를 적거나 자르거나 혹은 모양 조각 같은 것들로 만들기를 하거나 하는 다양한 활동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경우 다양한 동적 자료들이 있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이가 직접 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 이후에라도 부모와 함께 구체적인 활동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것이니 각 가정에 맞게 간단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고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 학습 전부터 네. 뭐 나중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까지 그러니까요. 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쫙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또 특히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이 그렇지. 판사가 판사복 입듯. 네. 개그맨들은 이 콧물 분장하면서. 아하. 거지 옷, 그렇지요. 누더기 옷 이런 거 입으면서. 가수들도 마이크만 딱 잡으면 이제 그러니까요. 예, 돌변하니까. 그 마음가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뭔가 이제 그 집이 곧 학교다. 어떤 그런 마음가짐인 거죠. 이런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법 그리고 이제 대화법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컴퓨터가 있고 학생들이 컴퓨터를 켜고 그 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하면 학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 네. 온라인상에 클릭을 해서 답을 하거나 네. 거기서 동영상을 보여주는 걸 듣고 이해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수학학습 같은 경우에는 익힘책 몇 페이지를 펴라 거기에다가 쓰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엔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익힘책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스스로 꺼내서 막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그 온라인 수업이 들은 날 오늘 수업 시간에 익힘책이 필요한 건지 음. 또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서 자를 가지고 뭘 거려라든가 선생님 그렇게 지시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서 다 그런 걸 챙겨 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저학년 아이들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미리미리 어떤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수업이 준비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사실 저희 집이 그런 걸 잘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매번 당황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수업 전에 준비해야 될 거, 수업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막 공부해! 좀 빨리 켜! 지금 시간 됐어 빨리 켜! 이것만 체크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 얘기만 들어도 싫으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저기 매일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도 머리를 감거든요. 그 머리를 감아야 일단 좀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치. 그런데 이제 그 온라인 수업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아침에 금방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수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수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뭐 온라인 원격 수업 정말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가는 것처럼 이제 아침에도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그런 거 딱 끝내놓고 수업에 참여하는 거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확 와닿아요. 이게 보통 이거 듣고 있는 지금 어떤 학생들도 그렇게 그냥 대충 그냥 집에서 하니까 그냥 안 씻고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시작했던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진짜 학교 가는 것처럼 어떤 의식 같은 거 씻고 준비하고 하면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라지겠네요.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한 것을 스스로 성찰하고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교수님이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수다학에서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내가 바로 우리 아이를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건 불가능해요. 이 자기주도 학습은 이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이제 꾸준히 훈련을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그냥 학교를 잘 가고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갑자기 다음 주부터, 갑자기 내일부터 당장 야, 안 된다. 이거는
바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상황이 막 급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좀 생기다 보니까 다시 이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좀 꼭 기억하고 네.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연에서 이제 다 하지 못했던 이제 학습 습관을 이제 기르기 위한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습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습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좀 정리해서 체크리스트 같은 걸 좀 만들어 놓고 하나씩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아, 같아요. 체크리스트요. 예. 그래서 이제 수업, 그러니까 하루 전날이겠죠. 하루 전날 내일 어떤 수업이 들었는지 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부터 좀 생각해 보시고요. 아, 출근하기 전에 학습 전 체크사항. 그래서 뭐 발열 체크를 했느냐, 어, 오늘 수업은 어떤 게 들었느냐, 오. 뭐 준비물을 잘 챙겨놨느냐 이런 것들을 출근하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면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진행되는 동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아이한테도 오늘 수업이 있는데 뭐 줌 수업을 하는 거니, 뭐 오늘 동영상 수업을 하는 거니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 퇴근하고 나신 뒤에도 이제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으셔서 학습이 진행된 것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어떤 대화를 할까 이런 것들 갖다가 미리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습관을 잘 갖춰 놓으셔야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학교 가는 것처럼. 그러네요. 정말 뭐 네. 발열체크부터 뭐 그런 식으로. 그 도움이 되겠네요, 확실히. 아이들이 혼자서 학습을 하려면 뭔가 규칙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인 경우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세세한 규칙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지켜나가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고학년 학생들 같으면 함께 대화를 하면서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의논해가면서 규칙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네. 우리 많은 뭐 학부모들께서 이제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제 습관 말고 이제 정작 정말 그 진짜 수학 공부를 봐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아니 무슨 집에서 수학 체크를 그걸 해주라는데 내가 뭐 선생님도 아니고 그렇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막 이러면서 죄송해요 제가 좀 이렇게 빙의해서 하는 그런, 그런 역할이 좀 있어요. 이거 약간 당황하시네. 실화 되게.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요? 실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충분히 지도하실 수 있어요. 실수도 쌓이다 보면은 실력이 되니까 실수가 나지 않도록 집에서 좀 지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네. 제가 이제 3단계 방법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3단계? 네. 1단계는 먼저 문제를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문제를 끊어서 또박또박 이제 엄마 아빠가 읽어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아이가 읽어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다음 도형 중에서 네. 직사각형인 것을 네. 모두 고르시오. 아주 잘하시네요. 이거 네. 저 수학에서 거기 문제 끌려 있는 거 배워갖고 낼름 써먹는 거예요. 원래 네. 알고 있던 거 아닙니다. 배운 거를 써먹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럼요. 네. 이렇게 예. 이제 1단계를 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 이제 2단계는 이제 문제를 소리 내어서 읽었잖아요. 네, 이제는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다시 읽은 다음에 네네. 중요한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네, 그래서 아까 홍경민 씨가 읽었던 문제라고 한다면 직사각형인 것을 네. 이제 모두 고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두 여기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하면 좋겠죠. 그다음 3단계는 이제 문제를 푸는데 네. 좀 소리 내어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혹시 중얼중얼 소리 내면서 풀어본 적 있으시죠? 예. 있죠, 있죠. 내가 이제 잘 모르는 문제인데 중얼중얼 소리 내어서 풀다 보면은 자기가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지켜가지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엄마 아빠랑 같이 해보고 나중에 연습하다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차분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알고 있는 거군요. 어떤 거요? 한 근은 600g, 한 근은 그걸 어떻게 하시지? 예. 예. 그리고 저는 중얼대면서 먹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확히 양을 정확히 알더라고요. 네. 네. 부모님들이 어릴 때 다니셨던 시절의 수학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수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네. 이제 컴퓨터나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 네네. 계산 기능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했었죠.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계산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계산의 원리라든가 과정을 이해하는 거, 또 자기가 배운 지식을 써먹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로 넘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계산 단원을 보시면 이렇게 2페이지가 있는데 네. 그 왼쪽 상단에 처음 도입할 때는 문제 상황이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도입 상황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원리를 설명하는 페이지가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보통 나와요. 왜 이렇게 계산하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게 나와요.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 익혀라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체크할 건 거꾸로 체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정확한 계산을 할 수 그것도 있는가. 체크하고. 네? 계산을 좀 잘한다, 어느 네. 정도 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푸니, 어떻게 푸니,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아하. 그게 어려우시다면 그냥 교과서 펴놓으시면 어른들이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형 같은 걸 어떻게 한다든가. 네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아이가 자기 표현으로 이해한 걸 설명해낼 수 있는지. 그것도 잘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네가 방금 계산한 식이 나오는 문제 상황을 한번 만들어봐라. 언제 이런 문제를 푸니? 그럼 교과서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도입 부분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거예요. 이게 이 정도라면 네. 맞벌이 가정이어도 예, 퇴근 이후에 정말 좀 효과적으로 뭐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네. 이런 것 좀 효과적으로 체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우리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도 그렇고 이 강연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그 부모의 역할 이 키워드가 예, 대화. 대화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네네네, 지금 맞습니다. 수다학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보통 부모님이 대화하실 때 아이가 이제 어떤 것들을 잘 했는지, 뭐 이건 알고 있는지, 그런 학습에 대한 결과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일단은 감독자나 그 감시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얼마 공부했는지 요것 좀 엄마한테 아빠한테 설명해 줄래?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도 나름 신이 나서 자기가 이제 공부한 내용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신나지. 네네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제 아이가 이제 뭐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대화를 보다는 아이가 이제 성취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격려하고 이것도 할 줄 아는구나, 참 열심히 했구나, 아이 한 행동에 대한 칭찬,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구 저는 내 새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엄마한테 설명을 줄래? 어이구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쵸.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맞습니다. 중요하죠. 네. 예, 공감적 대화라는 것도 많이 필요한데요. 제 아들이 이제 줌으로 하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네네네. 하루는 수업 끝나고 나서 시무룩해져 있는 거예요. 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자기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다 했는데 선생님이 안 시켜줬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속상했구나. 또 그러면서 줌으로 하면 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한 명 한 명씩 다 시켜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은 네가 그 발표를 못한 거다. 선생님 입장도 좀 이해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었으면 충분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도 잘 들어주고 공감적인 대화하는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마음과 달리 마음은 정말 이렇게 잘 항상 해주고 싶은데 막 어떤 경우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윽박지르거나 좀 본의 아니게 좀 짜증을 낸다던가 예,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민도 수다가 앞으로는 많이 오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좀 공감하는 대화, 관심의 표현, 아이의 길을 좀 팍팍 살려줄 수 있는 뭐 칭찬도 좋고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교과서를 꼭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과서요? 네, 이제 교과서만 봐도 사실 우리 아이가 이 온라인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과정 중심 평가가 되면서 딱 직접적으로 어떤 순위가 매겨지는 평가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은 우리 아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것도 아실 수가 있거든요. 네, 또 그리고 문제를 풀었다, 수학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은 좀 바로바로 채점을 해서 피드백을 좀 빨리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오답이 났는데 나중에 풀려고 하면은 다시 풀기도 싫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오답이 이제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은 이제 오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틀린 문제를 고치고 피드백을 바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겠네요. 아이들 습관을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인데 네. 그 전에 부모님들의 습관을 고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잖아요. 어른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수업 끝난 후에 일들을 좀 체크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집에 가면 저도 이렇게 TV 보고 싶고 이제 핸드폰 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습과 관련된 어떤 관리를 체크를 하는 시간에는 TV부터 끄고 핸드폰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 놓고 그렇죠. 이런 노력부터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는 공부시켜놓고서는 거실에서 TV 소리 막 크게 틀어놓고 이러면 당연히 아이도 더 집중도 안 되고 하기 싫죠.
그리고 한 가지 꼭 당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이게 부모님들이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면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아, 그죠. 그리고 또 너무 무심하면 음. 또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네.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지나치면 조금 틀고 부족하면 또 틀고 하면서 이런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온라인 학습의 시대, 네. 예, 그런 시대에 아이들에게 정말 올바른 학습 습관을 잡는 그 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사실 뭐 너무 그렇게 뭐 부담스러워하고 막 힘겨워하고 그럴 일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좀 답답해 하셨겠지만 이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아, 우리가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아이들에게 진짜 그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을 지도해 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 좋은 얘기 함께 나눠주신 이소연 선생님, 한대희 선생님, 김남준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강연은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온라인 학습 시대에 맞는 자기 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에 대해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